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거의 한 20일 동안 더블 정도 난 두산 로보틱스고요. 어제 7%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어제 7% 빠졌을 때 12월 7일이거든요. 만들어 놨고 이제 어제는 하이닉스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이닉스를 먼저 하고 이제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다시 7%가 오르면서 한 타임 늦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게 뭐 하루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개인이 열광하지만 그동안에 기관도 열광했었고, 사업 내용이 되게 좋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해드리고,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언제 들어가도 플러스였을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간단하게 볼게요. 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화를 안 갖고 왔네. 이 니케이가 빠지면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엔화가 850원을 저점으로 하고 있다가 어제 913원까지 올랐습니다. 즉 어, 일본이 제로 금리를 그동안 16년부터 유지를 해왔잖아요. 근데 어제 총재 발언이 앞으로는 이제 제로 금리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하면서 엔화가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급등했다라는 것은 이제 지수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제로 금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기업이나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고 통화 가치는 올리고, 통화 가치는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그동안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로 금리에서 탈출해서 나중에 또 혹여나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다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그 부양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니케이가 어, 많이 하락하고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가 급등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서 얼마나 가치를 나타내 주냐의 그 인덱스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나머지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로화이긴 합니다. 유로화. 그렇지만 그 다음이 바로 재패니지 엔이에요. 그래서 엔이 오르면 달러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어제 16,0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000을 한번 찍고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P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 항생도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미국 채권이고요. 요거는 일본 채권입니다. 일본 채권. 그다음에 보시면은 미국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일단 가격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었는데 10년짜리 채권이, 근데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차트에 있다. 여기 지금 지지선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되게 애매하게 딱 붙어 있죠.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것인가, 밀릴 것인가. 밀린다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다. 금리 인하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지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일본 채권인데요. 일본 금리가 어제 일본 통화가 급등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빨간 양봉 보이실 겁니다. 끝에, 여기 끝에 일본 엔화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화가 떨어지는 오르는 이런 분야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통화가 올랐으니까 주가는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밑거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S&P인데요. S&P를 월봉으로 보면 지금 거의 저항선에 다 왔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P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뒤늦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엔비디아가 결국 전 세계의 그래픽 카드의 90% 이상을 어,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AMD의 인스팅트 MI300이 어제 출시가 되면서 엔비디아보다 2배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은 더 낮다라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AI
그 반도체 내에서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다음에 AI 구동 반도체고요. 결과적으로는 주요 고객사가,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HBM 반도체가 거의 한 대당 한 대라고 하나요? 반도체 하나당 4천만 원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그동안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AMD의 이 MI300이 나오면서 주요 고객사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챗GPT, 오픈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AMD의 이 반도체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가 좀 주목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 생산은 TSMC가 거의 주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어디서 만드느냐, TSMC가 만들 건데, TSMC는 지금 아시다시피 가동률이 100%예요. 더 이상 많은 반도체를 찍어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외주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00일선, 어제 말씀드렸던 200일선에 다시 안착하면서 이 초록색의 200일선을 지지 삼아서 2500을 다시 꿰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이 덜하긴 하지만 82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1% 정도 오르고 있네요, 현재. 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라는 기사 보고 사신 것 같은데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가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나 SDI, 한국전력 대형주들을 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대형주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오늘 VIP 멤버십에 추천을 드렸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에요. 12월 8일 지금 현재 한 1시 조금 덜 된 시간인데 수급이 결국 다시 제조업에 몰려오면서 제조업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이제 그런 환경이다. 수급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제조업으로 온 모습,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에도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럴 때 돈 많이 벌어놔야 순환매 왔을 때 또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장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7% 빠졌을 때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 6% 7% 오르는 거 보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7.42 현재 오르고 있고요. 12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업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두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계, 제조, 건설업에서 전 세계 탑티어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두산 계열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오르는 이유는 IPO 상장을 하면서 4,200억이라는 큰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사업 성장이 기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협동 로봇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로봇 관련해서 선생님, 이런 로봇 선생님, 로봇 담임, 혹은 로봇과 대화하는 학습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로봇이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로봇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팔이에요. 팔, 로봇 팔. 예전에는 로봇 팔 하나에 1,500만 원, 2,000만 원 하고 로봇이 이렇게 완성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네모 얼굴 완성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앉아 일어나 이런 거 쇼 보셨죠? 앉았다 일어났다 로봇끼리 막 이렇게 여러 로봇이 막 요런 수준이었으면 발전되면서 로봇이 어떤 일시적인 뭐 공장 자동화 단계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그 핵심 활동을 수행하고 이렇다면 지금 아주 그랬다면 지금은 이 팔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혹은 이제 뭐 치킨 튀김기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털고 들었다 놨다 털고 이런 것들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이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가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두산하면 이제 인프라코어 이런 걸로 굴삭기 유명했잖아요. 그런 굴삭기 기술진들이 여기에 대거 투입되면서 결국 이제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죠, 두산에. 그러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지금 핵심적인 역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시리즈가 제일 싼 거거든요. 그다음에 점점 좋아지는 건데 이 좋아지는 단계는 결국 무게입니다. 무게. 이거는 이제 가벼운 거 들 수 있는 거, 이거는 많이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단순 작업을 20kg, 25kg씩 들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팔 단순 움직임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이 AI나
이런 반도체 관련돼서는 자연어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어 처리.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 짜려면은 프로그래밍 하면서 코딩하고 뭐 그 컴퓨터 언어,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것들로 작업을 해서 일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 특수한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앱이라는 게 개발되면서 이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뭐 몇 번 쓰겠습니까? 혹은 뭐 5초간 휴식, 온오프 이런 식으로 사용자 중심의 자연어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기계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산 그 로보틱스는 이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쏟아부었고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어가 되게 중요하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한국말로 얘기해도 다 번역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요 자연어 기술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년 사업에는 커피 모듈 해서 무인 카페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예정이고요. 팔레타이징 솔루션 해가지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24년부터는 좀 개발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튀김 솔루션도 있고 아이스크림 로봇도 있고 용접 솔루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로보틱스가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툴킷이라고 해서 로봇 앱 개발을 위한 툴kit이 있고 그다음에 다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앱 실행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 하나는 이 모든 다트 수트라는 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다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협동 로봇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요 전통 산업용 로봇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요거 캡처해 왔습니다. 캡처를 안 해왔네. 로봇은 전통 산업용 로봇은 이거예요. 이 뒤에 있나? 없네. 이 로봇이 자동차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은 문짝이 어딨죠? 이 창문이고 문짝 이렇게 있으면 문짝을 붙였다 뗐다 로봇가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움직여요 막.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 내에서 사람이 접근 금지하는 이게 제일 컸거든요. 로봇이 일을 하고 있으면 로봇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무게도 무겁고 꼭 필요하긴 하죠. 근데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비교적 소형이고 하중이 낮고 그다음에 안전 펜스가 불필요하고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려도 될 정도로 가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치가 운영 용이한 것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있거든요. 팔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쏟아주고 커피를 대면은 쏟아주고 움직여서 쏟아주고 움직여서 쏟아주고 이런 식입니다. 치킨봇도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번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로봇이 알아서 튀겨주고 그다음에 착탁 털어서 기름 털어주고 이런 역할 하는 거. 대당 2천에서 6천만 원인데 고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품종 변량 생산, 그러니까 좀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용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로봇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소규모 사업체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리스타 봇도 있고 요리해주는 봇도 있다고 합니다. 팔레타이징, 물건 적재 이렇게 옮겨가면서 실어주는 거. 용접도 그 마스크 쓰면서 할 필요 없이 로봇이 다 해주고 협동 의료도 있고 그다음 제조 수리 관련 로봇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이 다트 수트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있는 시리즈고요. 전 세계에서 UR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로봇스가 제일 이제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모델 수가 2배가 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너무 싼 거는 좀 그런데 너무 비싼 건 좀 그렇다 하면서 요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고객의 풀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업계 최다 라인업이 있다라는 것은 또 IBK에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인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많이 나오죠. CAGR은 모르면은 진짜 모르는 건데 알면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연평균 복합 성장률,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업계 4위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지만 글로벌 탑은 이제 4위 정도 하는데 이미 성장세에 있는 기업들하고 다르게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두산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46%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가 더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유니버셜 로봇이 이제 제일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4%, 3%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22년도에 5%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업계 3위는 사실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쟁력을 정리를 하면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우리나라가 특히 앱을 잘 만들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두산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어떤 제조 기계 장비의 탑티어다 보니까 두산 그룹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브랜드 밸류가. 그래서 로봇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거나 부러지면은 AS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고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룹 내에 인적 자원들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 자본 그 NMS 1위 유니버셜 로봇과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해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인데요. 지금 21년도부터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년에 약 더블 정도로 증가할 것이고요. 실제로는 25년, 26년에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거의 2배 이상, 200% 이상의 매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지금 23년에서 24년까지는 주가가 2배가 오르면서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6년까지 웬만하면은 이 매출 가이던스를 증권사에서 잘 안 내주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기록에 남고 애널리스트들이 좀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6년까지는 잘 안 해주는데, 일단 26년까지 자신 있게 이 매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좀 기대가 되는 거고, 670억의 매출 중에서 로봇 8, 아까 보셨던 협동 로봇의 로봇 8이 500억 정도였는데 24년에는 커피 팔레타이저, 아까 보셨죠? 커피 타주는 거, 그 다음에 팔레타이저 짐 옮겨주는 거, 튀김 솔루션, 이 사업이 130억 정도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로봇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이동 가능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년에 스마트 팩토리, 25년에 소프트웨어, 아까 렌탈하는 요 앱 기술을 팔면서 혹은 렌탈까지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5년부터는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나 시장 선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장 자금이 어쨌든 4,200억이라는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사업, 혹시나 또 자금력을 바탕으로 웬만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갑자기 외형이 커지는 이제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내용은 잘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혹은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